경호처 서열 2위와 3위로 알려져 있는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본부장이 사실은 김건희 라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 처장일 때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고 이 청남대 경비부대에서 세 사람이 아주 끈끈한 관계였고 김건희 씨하고 되게 윤 대통령 부부랑 아주 각별해져가지고 김 여사 라인으로 특히 손꼽혀져 있었다. 이번에 대통령 어슬렁어슬렁 모습 보일 때도 이 박정준이는 몰랐는데 이 서열 2위와 3위는 먼저 알아가지고 먼저 가서 경호하고 그랬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특히 이 2위와 3위는 좀 더 충성파였고 경호처장은 조금 간보듯이 간제비하다가 사실은 좀 밀렸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퍼져 나오는데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정준이 그 전에도 경호차장을 했고 박근혜 때. 그렇죠. 그다음에 박정준이 불러온 게 김용현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김용현의 네. 후임자인데 네. 그냥 골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경찰 공무원으로서만 근무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19대, 20대 두 번에 걸쳐서 국민의힘 계열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국민의힘적 정체성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종준을 그냥 허당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좀 이따 뭐 더 전문가인 우리 장용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침에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윤석열의 밀사냐? 혹은 윤석열의 배신자냐 네. 두 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한테 그냥 농담 삼아 아마 윤석열이 지금 어제 술 많이 먹어서 못 일어나고 있을 거야. 윤석열 지금 못 일어난 상태에서 이 저 경찰 출두라는 이름으로 좀 도망 나온 거야 저거.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지. 저 인간 저 더 이상 있다가는 나중에 평생 햇빛 못 볼 것 같으니까 지금 도망 나온 탈출한 거야. 거다, 난파선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사람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작용이 어제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로 시작된 거다. 맞아요. 제가 어제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받고 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제 소통방이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경호처는 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경호처에 있는 많은 군인들 혹은 경찰들, 경호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향한 충성도 이거는 뭐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내란 수계에 대한 충성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나 위에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의 강압적 명령 때문에 이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박정훈 대령이 잘못된 명령에 항거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 이제 죄가 안 된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군사 법원이 이제 증명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경호처 안에 이 여러 분위기가 완전히 저는 바뀌었을 것이다.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 경호처장이 감지를 하고 여기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내란 수계 공범으로 가장 강력한 죄를 받아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3차 출두라는 명분으로 도망간 거다. 저는 박종준을 알거든요. 예. 경찰관 시절부터. 약간 똑똑한 체하고 이런 분인데 똑똑하진 않은데 똑똑한 체예요. 똑똑한 면은 못 봤어요. 그런데 네. 자 3차까지 출석 요구에 거부했잖아요. 네, 그러면 공수처 저 국수본에서 어떻게 하냐면 체포 영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포 영장이 이 히든 카드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체포 영장은 경호처가 막을 수 있는데 박종준이나 그다음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어떻게 막아요? 그렇죠. 못 그럼 막죠. 스크럼이 스크럼이 다 뚫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건 그 대통령실 안에서 체포영장 발부 전에 나가라. 그게 경찰에서도 검토했던 방안이에요. 네, 체포영장을 네. 통해서 차장, 본부장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을 체포하러 간다. 물론 현행범인 체포도 있지만 명분에 그렇게 갖고 쳐들어가자. 네. 이런 거를 작전을 했던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박종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하여튼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낸 어떤 협작적인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경호처 쪽에 제가 좀 이렇게 하도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이 사람이 뭔가 장난질을 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직서를 내고 들어왔다 그러길래 이거는 백기투항인가?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저기 좀 전화도 돌려보고 물어봤더니 경호처 내에서도 지금 이게 뭐냐, 뭐 때문에 나간 거냐, 자기들끼리도 지금 대단히 지금 엇갈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나 봐요. 대체로 보면은 백기투항을 했다면서 되게 이제 분개하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왜냐하면은 왜 혼자만 살라고 도망 나갔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약간 달래면서 야 사실은 심청이처럼 바친 거다 이렇게 달래는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듣거나 그럴싸한 것이 뭐 어쨌거나 지금 한바탕 폭풍이 몰아칠 거니까 네. 심청이 바치듯이 어쨌거나 잡혀갈 사람 미리 바쳐서 폭풍을 잠시 잠재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의도된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 흐름을 보면은 네. 이 박종준 그 처장이 자신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움직인 거는 맞는 걸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백기투항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을 가지고 한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 사람의 좀 어떤 교활한 어떤 작전이 좀 걸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는 박종준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뭐냐면 이 사람의 위치가 결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이 다 이렇게 짜놓은 틀에서 네. 그냥 얼굴 마담, 바지 사장 아니면 관리 사장 정도 됐던 거예요 경호실에. 그 밑에 있는 그 김성훈 경호처장이라든지 이광호 경호본부장,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다 김용현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뭔가 좀 그늘막이 돼주고 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본인들이 한 명 한 명 키워놓은 부하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사장 정도로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일이 생겼고 네. 물론 김용현, 윤석열에게는 좋은 자리를 줬기 때문에 충성은 하지만 이제 본인이 할 만큼 했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보통의 리더 같으면 이 정도 막 밑에 있는 사람 막 다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입건되고 그러면요. 야 미안하다. 그냥 내가 가서 조사 받을게. 이러지. 그래야죠, 사실은. 끝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진짜 뭐 정말 뭔가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면은 이 공무원들이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막 법을 어기고 이런. 그러니까 본인이 그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정말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다 했고 뭐 이 건까지 당했는데 더 2차 충돌로 인해서 만약에 더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 내가 뭐 그 정도로 권력자는 아니지 않았냐 이거고요. 지금 이제 계속 그 윤석열 변호사하고 윤석열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그거예요.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이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는 사법적으로 김건희, 최은순 그다음에 이쪽 그 윤석열은 좀 사법적 특권층을 인정 좀 해달라. 그냥 화끈하게. 그냥 야당하고 국민에게 우리 네. 좀 이렇게 특권을 좀 인정해달라 이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불구속 재판 좀 받게 해달라. 네. 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도 사실 확정되기 전에는 다 불구속 재판 받지 않았냐. 그러면 윤석열이 소환에 응했어야죠. 소환을 안 해서 지금 긴급체포영장 아니 내란은 하지 말았어야지. 네. 왜 내란이냐고. 아니 중요한 이야기 하나 네. 해도 될까요? 예, 예. 이제 뭐 제가 옛날 역사 전공 교수하다가 이제 정치인이 돼서 과거에 공부했던 역사 내용을 많이 잊어버리긴 했으나 네.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 중에 배신자가 전국을 안정시키는 결정적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네. 박종준이 이런 케이스가 될 거다. 오히려 박종준은 저는 이게 일종 내부적 반란이라고 보는데 네. 왜 내부에 반란이 생기느냐? 그 내부에서 아까 얘기한 서열 다툼 같은 거 누가 더 충성도가 있느냐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죠. 예전에 그 세조대에 이징옥의 난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징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징옥이 저 맨손으로 저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그 전설의 인물입니다. 네, 뭐 네. 그 형하고 같이 뭐 멧돼지 잡으러 갔는데 산채로 잡아오기도 하고 천하의 대용장이었는데 이때 그 김종서가 죽고 나서 김종서의 원수를 갚겠다고 이제 들고 일어나서 정말 서울까지 막 내려오고 막 그렇죠. 함경도에서부터. 그런데 내부 안에서 그 충성파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제일 힘센 애가 밑에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막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징옥을 죽여버리고 항복투항해서 그 일종의 공신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됐는데 이거하고 유사하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 뭐 수많은 일들이 그래요. 이괄의 난 때도 그랬고 저는 박종준이 그 지금 아까 이야기한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 그 어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청와대에서 경비 그 담당 팀장 할 때 그때 들어왔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까라면 까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충성 무조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그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뭐 그냥 오로지 윤석열 지켜야 된다 막 이러니까 박종준도 그렇긴 해야 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자기가 내린 지시 안 따르고 막 개기고 하니까 아마 그런 거에 삐지는 과정에서 모르겠다라고 해서 자기라도 살겠다고 탈출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